한국일보입니다. 12월 21일입니다. 21일 한국일보입니다. 조선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요. 내년 대선 2040 세대가 좌우한다. 촛불 이후 젊은층 91% 대선 관심. 2012년 조사보다 10% 안팎 증가. 5060 세대 관심도는 줄었다. 77에서 8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대별 투표율이 처음으로 역전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20, 30대는 항상 특히 20대는 항상 이제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고 많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진보적인 정책 아니면 민주당 정책이 동의하지 않고 새누리당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인신공격까지 내가. 자, 독감 학생 역대 최다. 초중고 조기 방학한다. 조그만 짜투리 기사도 있고요. 결국 갈라서는 새누리당 비박준에 이번 주 안에 20명 이상 탈당할 거다. 김무성, 유승민 동반 탈당 원칙적 합의. 그 다음에 일면 사진으로요. 러시아 대사가 암살당한 사진이 나와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국정공백 메우는 인사 불가피. 12일 만에 대정부 질의 출석. 대통령 출마 계획 전혀 없다. 닌 나봐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저께인가에 황교안이가 이제 비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공백인 사람들 임명한다고 대통령 행세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나와서 아마 그런 얘기했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한국일보는 요 점을 짚어주네요. 자, 이면입니다. 범행 과정 영화처럼 생생히 지켜 각본 있는 조직적 테러인 것 같다. 여기 러시아 대사 암살당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튀르크하고 러시아가 뿌리 깊은 적대관계 재현, 위기 몰린 에르도안 대통령. 얘기했던 대로 원래 튀르크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훨씬 더 사이가 좋지 않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주먹질 해라. 3면입니다. 비박 이제 결정할 때도 있다. 분당행 성탄열차 시동. 성탄열차. 이게 배경이 유승민이 이제 정권 비대위원장 하면은 나한테 정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친박 쪽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이 총에서. 그게 이제 탈당 배경인 것 같네. 구실 만들어줬네. 등신데. 첫 차에 20명 예상. 2차 탈당 이어질 듯. 탈당 관련 이견입니다. 친박도 개파 해체 제스처로 분당 명분 쌓기. 혁신과 통합 보수 모임 해산 선언. 서청원은 우리를 최순실의 남자로 매도하는 사람들과 공존 못해 라고 하는데, 매도가 아니고 사실인데 아무튼 새누리당은 박살나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친박계가 비박계한테 유승민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걸로 고시를 줬어요. 그래서 비박계가 앞으로 대의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의명분이 정치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거든. 자, 사면입니다. 야권 대통령, 야당 대통령 코스프레 비난. 황교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발끈.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질의문답이 진행된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분명히 마찰이 있었고, 그 마찰에 관한 이야기가 여전히 황교안이 대통령 인사하느냐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밝혀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게 대통령 고유 인사권인데 황교안이가 이제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그걸 행사한다는 게 이거는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 것이다 라는 점을 추미애가 지적했다고 합니다. 심상정은 최소한의 대행이 되길 바란다. 자, 우상호 황교안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인준 안 할 것이다. 여전히 사이는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야권 잠룡들 일단 강성 발언 이재명 호감도 1위에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관련한 기사입니다. 친박 여당 비대위원장 후보의 김황식 이회창 부상. 예, 김황식 이회창. 이회창은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고 김황식은 누구야? 전 국무총리라는데? 몰라, 넘어가죠. 그렇답니다. 아무튼 유승민은 안 됐다 그런 말이네. 유승민 세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면입니다. 야권 당대표 출신 3인 동시다발 문 때리기. 김한길이하고요. 김한길은 뭐라 그랬냐면은 문재인 국가대청소 말하려면 개파 패권주의부터 청소하라. 김한길 본인 자아 비판인가? 자, 김종인 손학규 개헌 화두로 권력 욕만 앞세워 문연일 공세. 손학규는 손학규는 지금 민주당인가? 민주당도 아니잖아 지금. 민주당인가? 자, 문대항마 만들기 합심하면 야권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듯. 만약에 김종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개헌을 구실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판도를 계속 흔들려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김병로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이름에 뭐 먹칠도 아니지 이거는 똥칠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리분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김한길 같은 사람이야 뭐 그 박지원하고 같은 부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계속 문재인에 대한 견제는 존재한다고 하고 근데 난 기대되는 게 있긴 있어요. 누가 밥상을 엎을까? 지난주에도 쭉 얘기 왔던 건데 어쨌건 반드시 한 번은 밥상을 누군가 엎을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물론 밥상 엎을 만한 놈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다음 정부 섀도우 캐비닛 대선 전에 공개하겠다. 문재인 쪽 이야기고요. 문재인이 탈당 움직임 보이는 비박에 대해서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되나 라고 했답니다. 좋은 이야기네. 안철수도 문재인 겨냥해서 컨텐츠 없는 지도자 뽑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아 비판인가? 유승민하고 연대하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긴 했대요. 비박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안철수 행보야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대로겠지 뭐. 자, 육면 한국일보에는 그 아까 우병우 사진 있죠.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사진을 이번엔 크게 실어놨네. 자, 세월호 수사 방해 짙어지는 우병우 김기춘 그림자. 당시 수사 맡은 전 광주지검장 청와대에서 해경 정장 영장 청구 반대. 우병우 해경 서버 압수수색 말라. 검찰 수사팀의 전화 지시 의혹. 김기춘은 김영한 비망록에 시신 인양하지 말라 등 지침 드러나.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정부나 아니면 해경 측 행동들이 전혀 이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청와대 쪽 지시였다라는 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많이 연관돼 있겠죠. 김기춘이 연관돼 있으니까 뭐 국정원도 연관돼 있겠지. 특검오늘 현판식 첫 타겟은 삼성이다. 현재 내일이 준비기일이고요. 2인 삼각 마음이 앞서면 그르친다.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소수가 정치 좌우한다라는 게 85%의 의견이랍니다. 그렇게 느낄만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내로 나와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촛불 시위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내 최대 걱정거리였고, 이제 탄핵 정국이 일단은 마무리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게 확 식을 거고, 곧바로 역풍 맞을 겁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나 한번 보죠. 팔면은 이제 암 생존율, 발병 이후 5년 후 생존율입니다. 70% 돌파. 82세까지 살면 암 걸릴 확률이 36%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암 이야기가 큰 이야기였나 보지? 자, 13년 만에 만드는 AI 항원뱅크, AI 관련한 이야기고요. 100만원 벌면 26만원, 26만 6천원을 빚 갚는 데 썼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나왔던 기사하고 똑같은 기사죠. 이거는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냥 빚 갚는 기기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넘어가 보죠. 김정은 관련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암환자 위내시경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신면입니다. 독감 유행. 학교 부모는 멘붕이다. 그래도 주요 일간지라는 새끼들이 멘붕 이런 단어를 쓰면 되나? 좆됐다 뭐 그런 단어 써보지 그래. 내부 갑질 없앤다는 경찰, 간부 집기 구입비 각출 논란. 간부 집기를 구입하는데 각출했다. 야, 상납이네, 상납. 자, 경사로 T자 부활 내일부터 불면허 시험. 그러니까 면허 시험 어려워진다고 얘기고요. 자, 11면입니다. 소녀상 옆 텐트 두 번째 겨울 위안부 합의 폐기 때까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요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고, 문재인이 이제 협상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정치권에서 그런 거하고 달리, 그런 거 별개로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 수의 입은 강만수, 벽을 보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너는 무기징역 하세요. 장시호 연대 입학 자료 없어. 교육부 경찰 수사 1회키로. 장시호는 이제 최준실 조카죠. 이 사람이 연대에 나왔던 모양인데 곧 특혜 입학에 대해서 수사할 모양입니다. 수사를 예리할 모양이다 라고 하니까 아마 수사하겠죠. 12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하세월.
하세월이 뭘까? 하세월. 원세훈 직원 댓글행위 공모 재판부가 세세한 입증 요구 파기환송심 1년 5개월째 심리 중이고 여기 좀 위태롭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리면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판결이 제대로 안 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기사 같습니다.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한 문장만. 법원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받을 만하다 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5, 7시 이후 보육도우미 지원한다 라는 기사도 있고요. 맞벌이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뭐 시범 사업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강화 관련 기사가 있고요. 안면뿐인 동료 교사 등수 매기기라니 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 보면은 교원 성과급 제도라는 거에 대한 기사인데요. 부제가 뭐냐면은 2008년 도입된 교원 다면 평가 친분 따라 점수 주는 등 파행 성과급제 연동되며 교사들 불만. 여기 2008년도에 도입됐구나. 아마 그때 교사들도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라면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에다가 성과연봉제 도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 별 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하나 더 주는 거죠. 외부에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구실 하나 주는 거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개입니다. 자, 14면에는 대구 경북면인데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네요.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자, 16면에는 베를린에 이제 트럭 가지고 테러 일어났던 거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악마의 산타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덮친 트럭 테러 라는 기사가 있고요. 요거 때문에 유럽으로 들어오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범인이 왜냐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이거든요. 자, 17면입니다. 중국 수도권 위감은 기준치 20배 스모그. 북경은 사람 살 곳이 아니지. 일본하고 북한이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최소 3차례 비밀 접촉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추측을 해놨네요. 한 달을 뒤집히더라도 오바마, 트럼프의 연이어 대못. 그러니까 형사정책이나 환경 철학 같은 거. 그러니까 아마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라고 트럼프한테 압박을 주는 모양입니다. 자, 18면입니다. 40대 40세 남성 실손보험 기본형 갈아타면 월보험료 5,120원 낮아진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닥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란 수입 추진에 유통업계 양계농가 시큰둥.
정부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AI를 자기들이 제대로 못 잡았잖아. 자기들이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살처분된 게 거의 2천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 공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란을 수입해 오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정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양계농가나 아니면 유통업계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국내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다 망쳐놓고는 해외에다가 그걸 끌어오겠다 하니까 국내 산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지. 청주하고 대구공항이 개항 후에 첫 흑자다 이란 기사가 있고, 대구는 그렇지 청주는 왜 그렇지? 자, 19면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도 오수룩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령자 소득세 감면율 70%로 확대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세를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취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요런 정책을 간헐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20면 역시 경제면인데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김영란법 테두리에서 내년 설 선물 특 세트 예약 판매하는데 98%가 5만원 미만의 제품이랍니다. 아마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거겠죠.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뭐 삼성이 5년 연속으로 500억 원을 기탁했다. 니들은 황유미 씨한테 500만 원 줘놓고 이런 돈으로는 500억 원씩 주면서 이제 이미지 세탁한단 말이지. 그지? 자, 21면입니다. 부동산 면인데 뭐 광고 면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문화 쪽 면인데, 문화 쪽 면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쭉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29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졸속으로 처리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관한 칼럼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강화도 조약에 비견될 만큼인가? 라고 난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입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에 비교해서 한번 글을 적어 보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 박근혜는 정말 외교를 못했죠. 자, 정말 지 좆대로 처리했지. 그 다음에 특별한 이야기는 뭐 없고요. 30면 보시면은 칼럼으로 이제 유승민의 세 번째 장고라는 칼럼이 있는데, 유승민이 새누리당 안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냐 개혁이냐 기로에선 중국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중국이 최근 3, 4년 동안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과대평가 받았습니다. 물론 성장 많이 했죠. 근데 중국의 내지적인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내지적인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가지고 아마
그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네요. 뭐 양극화 문제 그런 것들 말이에요. 노동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 자, 그 다음 아이들도 안다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것도 집회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정치 참여 관련한 이야기고요. 31면은요. 혈세과 귀한 공직자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너무 세금 너무 이제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기사 같습니다. 유치원도 안 나왔냐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글일까? 역사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난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훑어봐서는. 자, 김서령 씨는 오늘도 글을 쓰시고 사설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분당하는 게 낫다라는 글이 하나 있고요. 낫죠. 근데 사실 분당하지 않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낫습니다. 분당하는 게 낫다는 건 새누리당 그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 진보 쪽이나 아니면은 그쪽에서는 분당하지 않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은 같이 망할 테니까요. 청와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네, 사설이 있고요. 세 번째 사설입니다. 자, 한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칠레 주재 외교관의 주택. 너의 입술과 가슴이 좋아라고 그랬던 그 외교관. 아, 정말 나도 외교관 할 수 있겠다. 네, 주택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 이걸로 끝이고 목이 지금 거의 다 나가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뭐 탄핵 정국이 일단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이제 식어가고 있는 게 분명 사실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신문브리핑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